눈을 떴지만 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내 얼굴을 간지렸다. 예전엔 이런 빛이 반가웠다.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특히 그곳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몸은 언제부턴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피곤함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의사타 비뇨의학과에서 15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왔다. 그러니 이 상황이 단순한 신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나이, 스트레스, 식습관, 심지어 잠의 질까지 모든 게 맞물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이 정도로 반응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묻던 그들의 눈빛. 그 질문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 내가 그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 나 역시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실험대 삼았다. 매일 단 90초, 오직 손끝과 호흡만으로 몸의 감각을 다시 깨워보기로 했다. 처음엔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말 놀랍다. 마치 잊혀진 회로를 다시 연결하듯 조금씩 반응이 돌아왔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의 도입부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협박이 아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잠깐의 호흡, 그게 전부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당신의 도시 이름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누가 알아요? 같은 시각, 같은 고민을 나누는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를 보고 안심할지도.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오늘 밤 진짜 변화를 시작할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 하루 90초면 충분하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다. 단지 정확한 방법을 아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이 단순한 루틴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며 믿지 못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자신감, 부부관계의 회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남성성을 물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리적 안정에서 출발한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신뢰할 때 비로소 반응이 돌아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웃으며 덧붙인다.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악어의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며 피부를 보호하려 했던 그 발상처럼 인간은 늘 복잡한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언제나 단순하다. 하루 90초,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딱 그만큼만 내 몸에 집중한다.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달라진다. 몸이 기억을 되찾는다. 잊혀진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혈류가 따뜻하게 돌기 시작한다. 이건 마치 오래된 피아노의 건반을 하나씩 조율하는 과정과 같아. 내가 강조하는 건 루틴이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력하다. 사람들은 효과를 빨리 원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즉흥적인 반응보다 습관을 따른다. 매일 반복하는 90초의 자극은 신경계와 혈관의 통로를 다시 훈련시킨다. 이건 과학이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학회지의 연구에서도 자율신경 조절 훈련만으로 67%의 환자들이 개선을 보였다. 하루 90초를 자신에게 투자해보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부터 나는 그 90초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먼저 우리가 왜 몸의 신호를 잃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랫동안 자율신경계를 연구해왔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하다. 긴장하면 굳고 편안하면 흐른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면 왜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건 일종의 비상모드다. 사자가 쫓아올 때 도망치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근육이 긴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이메일, 마감, 가족 문제, 그리고 혹시 오늘도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사자다. 이때 교감신경은 계속 깨어 있다. 그러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생식 기능을 잠시 정지시킨다. 생존이 우선이니까.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한다. 이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발기가 가능하다. 단순히 흥분이 아니라 이완이 먼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는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72세의 박정우 어르신이 떠오른다. 그는 약을 먹을 때마다 두통이 왔고 시야가 푸르게 변했다고 했다. 이제는 약도 무섭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제안한 건 약이 아닌 숨 쉬는 법이었다. 하루에 3번, 30초씩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했다. 그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2주 만에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침이 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다. 몸의 반응은 마음의 반영이다. 이건 단지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다. 몸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으로 움직인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부드럽게,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게 신경계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대로 따라 해보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끝으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천천히 내쉰다. 그때 가슴과 배가 내려앉는 느낌을 따라가 보라.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편안해지는 첫 순간이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지점, 용천혈 있다. 발바닥의 중심,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를 살짝 눌러보라.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그시 누르면 묘한 따뜻함이 올라온다. 그게 바로 신호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생명의 샘이라 부른다.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실제로 이곳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하체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경락의 시작점이다. 서양 의학적으로도 용천혈 주변에는 발바닥 신경총이 지나가며 자극을 주면 다리와 골반으로 혈류가 개선된다. 내가 만난 김영수 어르신 71세은 매일 저녁 자기 전 양발의 용천혈을 각각 30초씩 마사지했다. 발바닥을 누르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따뜻해지더군요. 그건 좋은 신호다.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떤 분들은 간질거리거나 저릿한 감각을 느낀다고 한다. 그건 역시 정상적인 반응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손끝이나 지압봉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며 천천히 눌러라. 시계 방향으로 9번, 반시계 방향으로 9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그게 포인트다. 자극은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일정한 호흡에 맞춰 자극할 때 신경계가 안정된다. 나는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다. 하루 종일 발로 뛰며 살았는데 정작 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 말에 많은 환자들이 웃는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 발은 우리의 뿌리다. 땅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부분이며 거기서 에너지가 올라온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하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약도 없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된다. 아, 내 몸은 아직 살아 있었구나. 그게 바로 내가 15년 동안 환자들에게서 본 기적이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지점, 바로 기회혈이다. 배꼽에서 손가락 2개 아래 하복부 중앙에 부드러운 지점이 있다. 손을 그곳에 얹고 가볍게 누르면 심장이 아닌 다른 리듬이 느껴질 것이다. 바로 기운의 바타타. 나는 이 부위를 마사지할 때 늘 호흡을 같이 하라고 말한다. 누를 때 들이쉬고 돌릴 때 내쉬세요. 이 단순한 리듬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든다. 기회혈은 단순한 배 근육이 아니다. 몸의 중심이며 성에너지와 소화,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연결되어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회를 생명력의 저장소라 한다.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복부 혈관망과 골반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다. 자극이 전달되면 하복부로 향하는 혈류가 개선되고 결국 발기의 핵심 구조로 이어진다. 내가 진료했던 72세 정만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그분은 10년 동안 약물에 의존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매일 밤 기회 마사지를 1분씩 하도록 했다.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반신반의하던 분이었지만 2주가 지나자 얼굴이 달라졌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일이 있었죠. 그는 수줍게 웃었다. 기회를 자극할 때 중요한 건 생각이 있다. 단순히 배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아랫배에 모인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 이미지가 실제로 자율신경계를 조정한다.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이미 회복된 자신을 그려보라. 나는 종종 젊은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당신이 몸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바로 그 대화의 창구다. 손끝과 호흡,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라. 어느 순간 그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것이다.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삶은 바뀐다. 기운은 모이고 자신감은 되살아난다. 세 번째 비밀 지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듣자마자 놀란다. 머리 꼭대기요? 거기가 왜요? 바로 백회열 있다. 정수리 중앙, 양귀 끝과 코끝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 한의학에서는 모든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 한다. 단어 그대로 100바퀴의 길이 교차하는 회의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 지점을 두뇌의 리셋 버튼이라고 설명한다. 백회를 자극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진다. 현대인은 늘 머릿속이 복잡하다. 스마트폰 알림, 대화, 뉴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 백회를 두드리면 마치 그 복잡한 회선이 잠시 정지되는 듯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톡톡 두드려라. 너무 세게 말고 빗방울이 떨어지듯 30초간.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눈 주위의 긴장이 풀린다. 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늘 농담을 곁들인다. 머리를 자꾸 두드리면 똑똑해진다는 말, 반은 진짜입니다. 실제로 두개골 밑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미세한 진동이 뇌혈류를 자극한다.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백회는 단순히 정신 안정용이 아니다.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다. 내가 치료했던 76세 이철수 어르신은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머리 두드려서 그게 나아지면 세상 의사들 다 놀지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니 몸이 반응하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몸은 항상 머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다. 신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몸은 변화를 시작한다. 백회를 통해 이 균형을 잡아주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 자연스럽게 발기 반응이 가능해진다. 이 단순한 30초의 두드림이야말로 내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루틴이다. 어떤 이는 잠이 잘 오고 어떤 이는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조용히 덧붙인다. 선생님, 요즘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지점, 용천혈, 기해혈, 그리고 백회혈.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로 엮을 시간이다. 나는 이걸 황금 3분 루틴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먼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이용한다. 핸드폰을 멀리 두고 TV도 끄고 오직 나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라. 침대 위나 의자에 앉아도 좋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푼다. 이제 첫 번째 단계다. 1단계 기해혈 마사지 1분.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린다. 생각보다 천천히 마치 따뜻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돌고 있다고 상상하라.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밀고 내쉴 때 손끝의 압력이 깊어진다. 이 1분 동안 몸은 이미 준비 모드로 들어간다. 2단계 백회열 두드리기 1분. 정수리 중앙을 가볍게 두드려라. 톡톡 빗방울처럼.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 잡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라. 나는 편안하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해도 좋다. 이 순간 교감신경이 잠들고 부교감신경이 깨어난다. 3단계 용천혈 자극 1분. 양발의 발바닥, 엄지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부드럽게 누른다. 시계 방향으로 9번, 반시계 방향으로 9번. 그 감각을 느끼며 따뜻한 에너지가 발끝에서 올라오는 걸 상상해보라. 이 세 단계를 마치면 정확히 3분이 된다. 단 3분. 하지만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진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루틴을 처방했고 그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선생님, 몸이 다시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이 세 자극은 신경 반사 경로를 활성화하고 혈류와 산소 공급을 늘린다. 특히 백회 자극은 뇌파를 안정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용천 자극은 하체 혈류를 끌어올린다. 즉, 이 루틴은 신경계 혈류 호흡의 완벽한 삼박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진다. 그게 진짜 변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결국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항상 웃으며 대답한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 환자 중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도 많다. 그중 84세의 박노인께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자신감이냐고 웃으셨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아내랑 손잡고 걷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건 세포가 아니라 신호타. 신호를 되살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된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치 오래된 전선과 같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산화되고 흐름이 막힌다. 하지만 한번 전류가 통하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게 언제였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한다. 직장, 가족, 돈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루 3분, 그것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 루틴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다.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식이자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어떤 어르신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제야 제 몸이 저를 믿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울컥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가능성을 잃는 게 아니라 도전을 멈출 뿐이다. 몸의 회복은 늘 가능하다. 그건 의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혈류는 여전히 흐른다. 그러다면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다. 오늘 그 온도를 1도만 높여보라.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약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약이 전부라고 믿지 않을 뿐이다. 약은 순간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은 언제나 몸 안에 있다. 15년 동안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봤다. 그들 대부분이 약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약을 끊자마자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몸의 시스템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 혈류, 그리고 마음의 균형.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발기저해제다. 그건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누르는 것과 같아. 몸은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막는다. 68세 김철수 어르신이 그랬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는 게 늘 불안하다고 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약 대신 루틴을 처방했다. 그는 매일 아침 기계를 문지르고 백회를 두드리고 용천을 눌렀다.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2주째엔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다. 약 없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능력을 잊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걸 깨워주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방법의 본질이다. 이 루틴은 단순히 발기력을 위한 게 아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나아지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든다. 결국 삶의 자신감이 돌아온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 이야기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안정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야기의 끝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같은 문장을 본다. 선생님, 저도 다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한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해냈어요. 진짜 변화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몸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다. 먼저 마음이 변하면 몸은 따라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된다. 어느 84세 환자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젠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예전엔 그냥 의무였는데 지금은 다시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히 남성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의 복원이라는 걸. 우리 사회는 나이를 너무 강조한다. 하지만 나이는 시간의 숫자일 뿐 의지의 나이가 진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젊다면 회복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한다. 오늘 밤 단 3분만 투자하라. 기회를 문지르고 백회를 두드리고 용천을 눌러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 아니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라. 당신은 사랑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이제 불을 끄고 눈을 감자. 선풍기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당신의 숨결이 천천히 가라앉는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한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이자 수많은 이들의 회복 기록이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 나이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되살리는 방법은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다. 기회혈, 백회혈, 용천혈. 이 세 지점을 자극하면 신경계가 균형을 찾고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한다. 이 방법은 약이나 수술보다 안전하고 효과는 오래간다. 나이가 든다는 건 기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바뀌는 것이다. 그 습관을 다시 되돌리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일이 있다. 이 루틴은 발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면, 소화, 집중력, 자신감, 삶의 모든 균형이 회복된다. 오늘 밤 단 3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써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조용히. 오늘도 잘 자요.